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날씨만큼이나 쌀쌀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시름을 앓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0원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전거래일 대비 1.32%가량 하락한 2,91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2,901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2,900선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한때 936포인트까지 하락했지만 94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개인이 매수폭을 늘려갔습니다. 1조 원 가까이를 사들였는데 외국인이 8,200억 원가량 순매도했고요. 또 여기에 기관까지 매도에 힘을 보태면서 주가가 깊게 밀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1,770억 원가량 순매수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면 외국인은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48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컸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리비안 관련주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의 흐름이 포착이 됐죠. 오늘은 이러한 장 속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1시간 동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락장에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는 전문가님입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 함께하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소개 문구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상한가를 때려잡는 명사수라고 적혀 있는데 네. 오늘은 명사수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렇습니까? 네. 오늘 3가지의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 2개가 공약주의 이름을 적히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네. 소감 한마디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연휴가 끝나고 또 이제 시작하는 화요일인데 사실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시장이 하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주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낙폭이 나온 이후에는 반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일단 비정상적인 하락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반등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슈팅스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께서 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중에서 제 종목이 또 2개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같은 시장은 전문가들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재밌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들만 잘 잡으셨으면, 아니 제 방송만 끝까지 시청하셨어도 아마 좋은 전력과 좋은 종목들 아마 선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도 그렇게 뭐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이 계속 일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시장 전략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지금 시장에 걸맞는 그런 종목까지 전부 다 종합 세트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이니까 오늘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면서 집중해 달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오실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방송 시간도 물론 있지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고 홈페이지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시면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늠름한 사진이 보이시죠? 그 아래 노란색 바가 있는데요.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하기 힘든 다양한 이야기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풀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하셔서 관련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가 월가의 전망치를 40% 정도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표를 뜯어보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부분의 일자리가 줄었을 뿐 민간 부분은 오히려 31만 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로 예상이 되는 테이퍼링 시점을 늦출 만큼의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요, 이제는 고용 회복보다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력에 조금 더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급등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에너지의 공급 부족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지 시각 11일 WTI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80달러를 넘어섰고요. 브렌트유 가격 역시나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것 또한 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유와 석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20% 급등하면서 25,000원도 터치를 했고요. 종가에도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22,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6%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11만 2,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가격 상승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잠시 후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2대1 기사인데요. 미국 제약사 머크가 FDA에 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는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FDA는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긴급 사용이 허가될 경우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 역시나 현재 주사 치료법보다는 3분의 1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7만 1,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종가에는 상승폭을 반납한 채 마감을 했네요. 66,2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글로벌 시장을 들썩일 만한 이슈일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첫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지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고용지표가 2달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이에 대한 영향은 덜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눈여보셔야 될 것이 고용 쇼크라고 부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일단 2주 전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 2달 전에도 그렇고 일단은 고용 지표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악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고용 쇼크가 나왔다 한들 시장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뉴스 기사를 보시더라도 정부 부분의 일자리에서 좀 일자리가 줄어들었지 민간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고용 쇼크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연준에서도 봐도 좀 이제 반응을 하죠.
일단 뭐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결코 이제 변동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물가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고용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시장 봤을 때 과연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게 제일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는 좀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이유들을 제가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시장에 반등한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기 회복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렇게 되면 뭐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좀 악재로 작용했었던 그런 미국 부채 디폴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악재에서 이제 호재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난이 계속 부족하다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이제 이 전력난, 석탄 부족 이런 부분도 사실 뭐 호주에서 공급을 안 할 뿐이지,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좀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볼 만한 악재는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볼 만한 불확실성이니까 이것도 금방 해소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을 조정하는 주요 국제 기구에서 수급에 대한 통제가 이제는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가격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좀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악재가 또 있었는데 바로 연휴 이슈가 있었죠. 뭐 한글날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천절 이슈도 있었는데, 그 연휴 악재가, 연휴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웬만하면 연휴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장을 상승시키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일단 외국인들이 어떤 부분에 베팅을 했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목요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개인들이 시장 하방에 좀 베팅을 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콜옵션 쪽에는 외국인들이 좀 베팅했고요. 그 다음에 풀옵션 쪽에는 개인들이 베팅했습니다. 근데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인들의 반대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수급을 봤을 때도 일단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라는 것은 기습적으로 나와야 그것이 악재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악재들은 악재로서 더 이상 시장에 작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설사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금방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이 하락은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하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빠른 상승을 좀 이제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불확실성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외 등등, 뭐 북한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사실 군사력을 증가하는 부분이 남측은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항상 이 화전 양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악재라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계속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흐름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8월 달부터 11월 달의 흐름을 보시면 계속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겠죠. 그리고 상승하면 또 하락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또는 하락의 흐름이 나올 때 어떤 흐름이 형성이 됐냐?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이거든요.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잡으셔도 사실 뭐 크게 걱정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들 또는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증시 하락했지만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증시의 흐름을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증시가 빠져도 상승할 수 있는, 증시를 극복할 수 있는 종목들, 이 시장에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000개, 2,5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10개, 20개 소수의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슈팅스탁에서도 그런 종목들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한 마음 좀 다소 해소되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이야기들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해소가 된다는 가정 하에 해소가 되고 있고 당연히 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너지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실 전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정책을 한다고 지금 에너지 수요량을 계속 강제로 통제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게 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쉽게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여름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좀 힘들어했고요. 러시아도 그렇고요. 뭐 호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전례 없는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좀 힘들어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이 부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그린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원자재 이 가격 자체가 좀 이제 정부나 또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통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갈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다른 쪽으로 보시더라도 뭐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에도 13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때는 상당히 크게 변동성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예시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상승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강판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400% 상승했습니다. 예, 이것도 국제 철강 가격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관련주로서 400%, 그것도 3달 만에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국제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케이스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무려 250%, 단기간에 250%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구리 가격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3개월 만에 무려 180% 정도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에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가격이 상당히 급증을 하면서 이 종목도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했고요. 하여간 지금 계속 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단기간에 100% 이상 쏘는 흐름은 기본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상승하면서 변동성 나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상승하면서 변동성 나온 종목들이 있었죠. 그다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중요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글로벌 이벤트로서 꼭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국제 유가나 그런 이제 뭐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제기구에서 통제가 이제 조만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리겠죠. 근데 그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세 언제쯤 멈추게 될까요? 관련 이야기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벨벳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요. 정말 그 주사의 치료제보다 사용 방법도 편리한데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세계 시장이 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관련 종목을 또 보면 오늘 그렇게 막 그 주목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글로벌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당연히 글로벌 이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수익을 내기에 상당히 좋은 또 재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국내 이벤트와 글로벌 이벤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들어가면 그건 이제 물립니다. 왜냐하면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20%에서 3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뉴스가 뜨고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려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가 뜨고 들어가더라도 물리는 경우가 없어요. 뉴스가 뜨고 들어가면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단순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글로벌 이벤트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무리 사람 백신을 많이 맞아도 돌파 감염이라 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해외나 다른 국가들을 보시더라도 백신 뭐 2차 접종에 뭐 부사샷까지 맞은 그런 사람들도 뭐 백신 그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치료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흐름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되냐면, 과거에 전염병이 크게 나왔을 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사스가 나왔거든요. 2002년도에 이 사스가 나오면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좀 사스 때문에 좀 공포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이 사스가 끝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 무려 5년 동안 상승해서 증시가. 그냥 큰 전염병 하나 끝나면요, 시대가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2009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 나왔습니다. 신종플루도 이 타민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신종플루 종식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2009년도 이후에도 증시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이죠. 근데 이때도요, 모바일 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염병이 하나 끝나고 나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증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지금 이제 상승했다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시대가 바뀔 것 같습니다. 무슨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 변곡점을 알리는 그런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보셔야 되고, 자,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 이벤트는 어떤 변동성이 나왔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동국 RNS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히토류 관련된 종목으로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어요. 미중 갈등과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 종목이 단기간에 무려 150%, 한 달 만에 150%가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위지트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뭐 테슬라 차량을 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기간에 110%, 110%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글로벌 이벤트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강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 철강 가격,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4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흐름이 나왔죠? 빌 게이츠가 소형 원자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면서 저점 대비 2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보셔야 될 것이 글로벌 이벤트, 국내 이벤트는요, 얼마 못 움직입니다. 지금 100% 이상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은 전부 글로벌 이벤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한 시세 나온 거 보셔야 되고요. 자, 에코프로 H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국제 글로벌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무려 300%, 450%네요. 자, 45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이슈, 단순 국내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이벤트라는 점, 이 점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시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소수 종목에 수익이 몰리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은 그런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인지, 제가 추천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의 중요성과 함께 관련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GSE입니다. 천연가스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GSE가 오늘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오늘 장중에 4,000원을 찍으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가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죠.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에는 윗꼬리를 살짝 달았네요. 3,82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경동제약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제약사인 리바이브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시라민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오늘 경동제약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동제약은 식약처의 부시라민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죠.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쏘면서 13,45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병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SMCNC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E&M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구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은 물적 분할 후에 합병하는 방안인데요. 음악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든 후에 이 신설 법인과 SM 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형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2%가량 급등세를 보였고요. 장 막판에도 두 자리대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17%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5,22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생산 중이고요. 주요 고객으로 리비안이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두 자릿대 강세 유지하면서 7,3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마지막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0개월 만에 6만 전자로 회귀를 했죠. 3분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인 73조 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눈에 띄었고요. 결국에는 3.5%가량 하락한 6만 9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GS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 앞서서는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종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좀 이제 보고자 좀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석탄이라든지 그 외 등등 많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급 자체가 국제유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로 몰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을 돌리셔가지고 다른 쪽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원자재를 보면요. 일단 알루미늄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나와봤자 아직 크게 변동성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이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찍어지고 상토가 나오면요. 그러면 그런 다른 종목들, 뭐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이라든지 또는 뭐 석탄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GS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천연가스가 상승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 주가 올라갔냐면 거의 뭐 142%나 올라갔습니다. 예, 한 달 반 정도 된,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된 시간에 상당히 크게 상승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국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포트에 꼭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종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GS라는 종목을 좀 이제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힌트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13년 만에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GS가 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나올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넣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우신 시스템인데요.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리비안 관계자들이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줬죠.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캡이 공약주 중 하나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글로벌 이벤트 종목에 있어서 항상 네.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국내 이벤트는 변동성 20%에서 30%,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100% 이상, 대선 인맥주는 300% 이상, 대선 정책주는 500% 이상 이렇게 네. 변동성이 나오는데, 우신 시스템도 결국에 리비안 관련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한 100%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뭐 에코캡뿐만 아니라 다른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지금 변동성 자체가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93% 정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7%만 더 상승하면 변동성이 100% 더 다 나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우신 시스템의 이런 종목들은,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금 에코캡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코캡에서 수급이 다시금 재편성돼서 대장주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최대한 이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지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눌림목, 특히 거래량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없이 한번 눌려주고요. 거래량이 눌려주고 그러고 나서 단기간에 50%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거래량 눌림목이 나오는 그런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거래량이 줄어드는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힌트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주시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정리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황금별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 별 5개 리뷰 시간입니다. 와, 탑3 종목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여쭤볼 종목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어떠한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한번 빠르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자비스입니다. 8월 9일 공약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최고가 3,340원을 찍으면서 상승률 31%를 기록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거래량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 종목도 글로벌 이벤트 종목입니다. 네. 네, 리비안 말고 테슬라 말고 또 이제 루시드 모터스라고 또 글로벌 기업이 있거든요. 자동차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비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글로벌 이벤트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렇게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이 눌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패턴입니다. 자,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나서요. 거래량 없이 음봉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재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의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편한 장세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고 그리고 이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면서 거래량 없이 눌리는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가 한 번 나왔었죠. 상한가가 2번에 걸쳐서 나왔는데 상당히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슈팅스타 종목들이 계속 운이 좋게도 정말 운이 좋게도 상한가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가는 그런 이런 트렌드, 패턴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원칙과 철학으로 이 종목을 강조드리는지 그런 부분을 잘 들어보시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라는 이슈와 함께 차트적인 부분의 해석도 함께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국제유가 관련주인 중앙에너비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공약주를 말씀드렸는데 최고가 25,400원을 터치하면서 33%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뜨거운 섹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빠르게 좀 선침의 관점에서 운이 좋게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종목도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였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보셨을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스의 흐름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흐름의 종목이었다라고 좀 강조드릴게요. 제가 그린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글로벌 이벤트로서 쉽게 꺼질 만한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자, 거래량이 강하게 빠지면서, 거래량 빠지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24%짜리 상승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에서 또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하는, 그것도 단기 상승, 강하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자비스 보여드렸죠. 장대 양봉 뜨고 이 장대 양봉 몸통 안으로 음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절반으로 밀리는 요 흐름에서
한 번, 두 번, 자, 세 번째 3거래 쉬고 나서 바로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비세에 이어서 또 이제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눌리고 또 오늘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수도 그렇고요.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똑같이 글로벌 이벤트였고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이 시점이 장대양봉 뜨고 이 장대양봉 몸통 안으로 거래량 눌리면서 음봉이 나오는 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에 익히시면 내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히 상한가 한번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동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차트는 뭐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한 공략주를 또 들고 오셨을지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도 또 다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경동제약인데요. 오늘 상한가로 마감하는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하죠. 10월 1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13,450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3%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운을 한번 시험해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네. 그래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 또 상한가 나와서 좀 한숨 돌렸습니다. 일단은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네, 글로벌 대기업인 리바이브에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계획을 또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실암인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당연히 이게 글로벌 이벤트고 글로벌 이벤트는 변동성이 단기간에 100%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날에도 강력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한가 축하드리고요. 한 번 더 상승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셔야 될 것은 글로벌 이벤트. 아무리 증시가 하락하고 급락하더라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나깨나 글로벌 이벤트 꼭 집중하시고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슈팅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냥 종목 받아가셔요. 제가 글로벌 이벤트 종목들만 계속 추천해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캡인데요.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날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고 최고가 11,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5%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 종목 정말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말이 딱 여실하게 증명하는 종목인 것 같고 이것도 운입니까? 네, 그렇죠. 운이 좋았다라고 사실 운이 한두 번이면 사실 뭐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한 4-5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실력으로 봐야 되나 긴가민가하면 제가 슈팅 사기에서 추천드린 종목이 17개인데 상한가 간 종목이 5개고 20% 이상 간 종목이 거의 8개예요. 네, 그런데 거의 뭐 절반 2분의 1 확률로 절반 확률로 지금 20% 이상 다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저희 전략이 먹히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별거 없습니다. 결국 뭐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는요. 사실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에코케 같은 경우에도 95조 규모 리비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리비안은 우리나라 회사 아니죠. 좀 외국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이벤트로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에코캡 135% 나왔다 해가지고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그럼 과연 제2의 에코캡은 어떤 종목이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딱 한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13년 만에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거의 뭐 최고가에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13년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 잡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돼서 상승하는 종목은 변동성이 100% 이상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11시 20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이 종목 공개를 할 것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 변동성이 크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라. 지금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 스타기로 검색하시면 제2의 에코캡 우리 시청자분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상한가에 도전할 거니까 함께 동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년 만에 알루미늄 가격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증 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스크롤 내리시면 아메거사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고요. 그 아래 노란색 바 보이시죠? 방송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11시 20분에 그 히든 종목이 대방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서 관련 종목들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 5개 종목 리뷰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을 이야기하실지 더더욱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HK이노엔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글로벌 이벤트, 머크에서 경구용 치료자 나오는 것은 글로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좀 없이 횡보가 나왔거든요. 눌림목 나왔거든요. 최근에 급등하는 패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3,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전략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이노엔 관련된 흐름도 한번 물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HK이노엔이고요.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순절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드리는 길잡이 지금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번에도 제가 감히 상한가에 한번 도전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3년 만에 글로벌 알루미늄 가격이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단기간에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비스 상한가, 중앙에너비스 상한가, 에코캡 상한가, 그다음에 경동제약 상한가, 지금 상한가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운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4-5번은 이제 실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종목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추천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셔가지고 온라인 무료 방송 11시 20분까지 참여하셔가지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우리 앵커님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대공개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의 사진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보이실 겁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클릭을 해주시면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이벤트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차트를 분석을 해서 한 종목을 꼽았다고 합니다. 과연 상한가를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11시 20분에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요, 내일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현명하게 잘 짜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저녁 10시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